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천스탁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담아보면 좋을까요? 전략적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는 처음 방송을 하는 건데 네. 요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천스탁을 넘겼고 이에 질세라 코스피가 오늘 하이닉스가 또 아웃퍼폼을 해주면서 5,000P를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강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일을 시작한 이후에 네. 좀 이렇게 강했던 장 그리고 이런 지수 포인트를 보는 게 이제 처음인데요. 이제 영향을 좀 한 세 가지로 이제 상승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를 지난주 22일 목요일에 좀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다음 목표로 제시를 했던 게 코스닥 3,000포인트. 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부에서 구체적인 포인트를 제시한 것이 바로 코스닥 상승에 어느 정도의 마중물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만 제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보면은 부실 상장사 200여 개를 1년 안에 좀 네. 퇴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코스닥 실내 재고 TF가 좀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코스닥 밸류업 펀드 조성도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000포인트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성장 펀드 출범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좀 일관되고 지속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이런 점들이 좀 신뢰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너무 좀 불안하다는 투자자분들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7% 급등이 나왔고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 투자자가 2조 넘는 규모를 사들였어요. 오늘 역시 1조 넘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기관의 매수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기관에서 매수세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또 창구를 좀 뜯어보면 금융투자 창구이거든요. 근데 이 금융투자 창구는 ETF의 투자자들 매수세를 좀 떼어놓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뭐 코덱스 뭐 150 네. ETF라든지 코스닥 150 네네. ETF라든지 또 150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사이트가 마비가 됐대요. 맞습니다. 네. 이 레버리지 ETF를 이제 매수를 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를 하는 온라인 강의를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매수될 정도로 마비가 될 정도로 네. 계속해서 개인들의 그런 코스닥 150 시장에 대한 ETF 매수세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관 투자자들의 창구랑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로 잡히는 그 LP들이 있습니다.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LP인데 LP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쪽으로 포지션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해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융투자들의 매수세로 연결이 되고요. 또 LP들이 ETF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 또 ETF를 추가로 설정을 해서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측면도 금융투자의 시장의 매수세로 잡히게 돼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키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3,000보다는 1,500 시대가 더 빨리 오겠죠. 그런 기대감 속에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코스닥의 종목을 내 포트안에 넣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말씀대로 ETF에 많은 손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증시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를 보면 코스닥 150 ETF에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레버리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좀 들어왔다라고 보지만 코스닥 150에 들어온 이런 자금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버랩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마트 머니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증시로의 이런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부 지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코스닥 1,500포인트 시대는 빠르게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코스닥 시장 안에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섹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지수 내에서 굉장히 좀 큰 비중을 그럼요. 차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런 바이오의 개별 종목들이 이런 기대감으로만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런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올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좀 성장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코스닥 시장을 이미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해 뭐 상반기부터 이제 하반기에 이런 코스닥의 이제 증시 레벨업이 이루어질 때 이런 바이오 섹터도 한 축을 좀 담당할 거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겠죠. 로봇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로봇 역시 지금 제약바이오처럼 뭐 실적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산업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로봇 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CES 2026에서 뭐 현대차 현대차, 그룹에서 또 그런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시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초기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그 피지컬 AI의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피지컬 AI에서도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춘 로봇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로봇 한 대당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단일 모델로 다양하게 범용성을 가지고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로봇 관련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되는 테마, 섹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현대차가 돼버렸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로봇 산업도 눈여겨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참 이 시장이 어려운 게 어제 코스닥에 다 집중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한 4%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이닉스 조정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 7%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게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도 테슬라, 그렇고, 네. 뭐 메타 같은 빅테크 종목들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굵직한 것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런 실적이라든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런 AI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과거 대비해서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조금 이런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고 네.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살짝 미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일수록 이런 시장에 계속해서 좀 주도주 섹터 테마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좀 시장을 떠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수요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뭐 이런 이슈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좀 비중을 다시 또 채울 수 있는 네. 확대하는 그런 시기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의 눈높이는 지금은 워낙에 높습니다. 여기서 가이던스가 살짝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주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되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반도체 투톱은 랠리를 이어갔지만 소보장은 그만큼의 힘을 못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떨까요? 네.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대형주들이 잠시 뭐 계단식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중소형주 그 반도체로 보면은 이제 소부장 섹터로 이제 매수세나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코스닥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이런 쪽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공정에 대한 수율이라든지 이런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부품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용 기판 같은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이번 발표에서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힐 경우에 이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반드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내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런 투톱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뭐 반도체 ETF들도 있지만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ETF에는 이런 장비주들만 좀 집중해서 가져가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두산, 이수페타시스, 뭐 리노공업, ISC 같은 이런 대표 장비주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런 투톱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시기에서 좀 순환매 장세에 활용할 수 있는 ETF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부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장비단이 먼저 움직여 주겠죠. 장비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다며 지금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를 활용해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 반도체가 쉬어가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으로 순환매가 좀 흘러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조방원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의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를 내줬지만 지금 관세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선이 생각보다 못 간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과 상승분이 올해부터 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올해도 실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런 코스피 대형주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 왔던 것들이 보통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였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이런 쪽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다른 테마 섹터인 뭐 조방원 쪽으로도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 그리고 그쪽도 같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그런 섹터 테마에서는 계속해서 올해도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좀 증명하는 산업이죠. 조선주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고요. 원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계획대로 원전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고요.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의 연속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MR 같은 네. 그런 쪽도 계속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결국도 보여주고 AI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바로 옆에 모듈형으로 붙여서 이런 송배 전망에 있는 전력 손실 없이 가져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AI랑 연관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상용화가 어렵지만 그리고 2030년
2027년까지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SMR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테마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정부도 이런 네.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잘 가고 코스닥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점검을 도와주셨는데 이 밖에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유망한 업종이 또 있습니까?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네. 실적이 확인되는 섹터 테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또 증시를 이끌어갈 한 축이 바로 이제 정부 정책 그 중에서도 좀 주주 환원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뭐 상법 개정안 1차, 그렇죠, 2차를 그렇죠. 통해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빌드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올해 2026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바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3차 3법 개정안도 이제 곧 이루어지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이슈들도 보다 더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증시에 또 긍정적인 수급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소각까지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EPS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주 환원 관련된 이제 정책이 바로 이제 감액 배당인데 네. 이런 감액 배당도 지금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발맞춰서 이런 그동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이런 고배당주 투자에 아무래도 좀 머뭇거렸던 그런 증시의 자금이 이런 종목들로 좀 타겟팅을 해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종목인지를 투자자들이 좀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공시를 보면서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감액 배당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잘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짠 ETF라서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굵직한 이슈가 있죠. FOMC가 열리고 첫 금리 결정 나옵니다. 당연히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타와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인데 좀 이벤트가 많아요. 이번 주 투자 전략 끝으로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굵직한 이벤트가 많을수록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럼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주도주 섹터 테마에 계속해서 좀 머무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뭐 지금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반도체를 주도주로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AI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쪽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머니무브가 이쪽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에 좀 휘둘린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의 이런 방향성에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올해가 또 말의 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달리는 말에 계속해서 올라타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리는 말 하면 뭐 AI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